분수 마크예요. 분수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마크인데 얘 누르면 원래 있었던 값이 분수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요건 이제 유리수란 얘기고 하나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100 말고 17 정도로 바꿔드릴게요. 얘는 무리수예요. 17은 짝이 없는 수란 말이에요. 두 번 곱하면 무리수인데 여기 보면 계산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4.12310562562 요거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적당히 하고서 근사값을 얘기하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고 이 뒤로도 숫자가 더 있는데 이쯤에서 끄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예를 들어서 이 데스모스 사이트에서 이 값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아는 방법은 이 앞에 마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분수 마크가 떴는데 얘 분수 마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인데 요만큼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판별도 가능하고 그거 외에 이 그래프에서 지난번에 시연을 안 했는데 그래서 3x 더하기 5가 뭐 크다라고 하고 아니 이퀄 말고요. 예. x 빼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사실은 x 값만 썼잖아요. 부등식만 썼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17이 돼 있는데 여기 그거 좀 찍어볼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5라고 뜨는데 그거보다 오른쪽에다 색칠을 해놨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5보다 큰 값이 다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프 그렸던 직선의 그래프처럼 그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릴 수가 있고 그냥 부등식 자체를 여기다가 넣으면 해도 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1차식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때 배운 2차식,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더 복잡한 함수들도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이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랑 일반적인 계산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시연을 하는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유용한 사이트.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도형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지오지브라 소개했었죠? 아닌가? 네. 도형은 지오지브라가 훨씬 강력한 사이트고 그 외에 일반적인 계산이나 그래프는 데스모스라는 사이트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실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런 사이트도 이용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이제 생성형 AI 두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챗GPT. 이 챗GPT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써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뭔가를 쓰면 얘가 이제 답을 해주는데 어떤 시연을 지금 하려는 거냐면 그 챗GPT가 처음인 학생들 이걸 해야 되는데 현재는 챗GPT 말고도 이렇게 질문을 해서 AI가 답하는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현재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건 하나는 이제 유명한 챗GPT고 나머지 하나는 클로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조금 이따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현재는 클로드든 챗GPT든 뭐 또 다른 뭐 제3의 사이트든 간에 현재는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계정을 열 수는 없어요. 챗GPT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클로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 계정을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뭐 부모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계정을 열면 되는데 아무튼 열었다고 치고 뭔가 질문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특산물이 뭐야 이러면 한 방에 이제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대화형으로 치면 서귀포시의 특산물이 뭐야 이러고
엔터 누르면 이게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직접 쳐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뜬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거는 질문을 이제 한 번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세워도록 할까요? 아니면 요건 이제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데 똑같은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예, 서비스의 특성으로 대화하듯이 이제 물어보는 건데. 비슷해요. 포맷이 아까 봤던 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수행평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제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요거 접어가지고 눈금을 몇 개 안 하고서 만든 자 해봤었죠? 기억나요? 이거는 챗GPT한테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이렇게 이런 거에 해박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는 서귀포시의 특산물이 뭐야랑 좀 다르지 않겠어요? 질문하려면 자좀 만들어줘 하는데 설명이 되게 길 거 아니겠어? 그런데 설명이 길다고 해서 얘가 한 방에 알아듣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시연을 할 거야, 시연을 낼 거야. 예. 실제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된다. 언제 질문 진행하는 걸 잠깐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써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쭉 올라오세요. 이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학 공부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이 선생님이 시연을 한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실제 AI한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6cm의 경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이만큼을 AI한테 알려준 거예요. 15cm짜리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친 거야. 이만큼 길게. 그건 아주 어려워. AI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특이하게 여기 AI 보시면 AI가 물어봐요. 혹시 음수는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생성형 AI의 특징은 나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저쪽도 질문을 해요. 뭔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서귀포시의 특산물이 뭐야처럼 한 방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야, 네 질문 대충 알아듣게 그러니까 거기만 정확하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음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더니 스탑. 처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3, 7, 11을 쓰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잠 안 들어봤잖아요. 눈금 몇 개를 해야 되냐면 5개인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예. 이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3, 7, 12면 그냥 생각해도 1cm는 못 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해를 한 거죠. 그 의도를. 그래서 잘못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 틀렸어 하고서 이제 여기서 정정을 했어요. 1하고 2하고 4가 안 되잖아. 이랬더니 얘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정답이 나올까? 계속돼요. 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AI가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냥 주기 싫어서 어떤 힌트를 원하는 거예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힌트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을 줬더니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게 답이 5개였어. 그러니까 네가 좀 구해봐 라고 하면 이번엔 답이 나올까? 올려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한 게 1, 4, 7, 11, 14를 했는데 아마 이거 하다가 망했어요. 몇 개가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조금 위에요. 1, 3, 6, 10, 13을 했는데 이번에도 망했어.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를 계속 시도를 해요.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내려가서 이만큼의 대화가 다 끝났는데 잠깐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1, 4, 7, 10, 13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AI가 답을 해요. 근데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들 지난번 답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답인데 해봤단 말이에요. 얘가 해보고 나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조금 올라가면 아직도 완벽한 조합을 찾지 못했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답 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클라우드나 챗GPT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유형의 여러분들이 퀴즈 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 번 주고받는 데서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네 말에 좀 문제가 있는데 하고 나서 끝까지 얘기를 해서 또 가서 결국은 이제 1, 4, 7, 13, 10, 13으로 해서 이제 찾았다고 나옵니다.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까지 질문을 길게 할 건 아니긴 한데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 권장 사항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챗GPT나 클라우드 둘 중에 한 사이트는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이 뭐야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볼 때 한 번에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나 선생님이 직접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질문을 되게 뭐 공손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하듯이 하면 됩니다. 하는데 지금 봤던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오답이 중간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챗GPT 아니더라도 여러 사이트들이 있고 챗GPT랑 클라우드는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종이에 넣어놨어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라고. 그걸 꼭 참고를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스크래프 이야기했고 코스모스도 이야기했고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문은 이 3, 4교시에 했던 수학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학 시간에 관한 이야기고 주관식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여러분들이 또 다음번 캠프에 참여하든가 혹은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이 캠프에 계속 참가를 하려면 구체적인 반응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뭐가 좋았다, 뭐가 나빴다.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써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자세하고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나중에 참여할 거예요. 이름 제가 먼저 이름은 적어요. 예비 중이 이거 오전 다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겠다. 수건을 많이 아니 이게 가끔 상시가 이렇게 안 되지? 일단 지금 그래? 돌렸다 무슨데? 혜쌤 얼굴 찍혔어요.